유형자산.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형태가 있다. 형태가 있어서 유형자산이야. 이게 있을 유자,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영업용이다. 판매용이 아니야, 영업용이야. 투자용이 아니야, 영업용이야. 그리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한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이 유형자산은 그전 옛날에는 뭐라 했으면 고정자산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거의 고정자산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그럼 이 형태가 있는 자산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긴 게 당연히 이렇게 생겼지. 얘가 뭐야? 전기 2월 기초. 전기 2월이 또는 전월 2월 똑같은 말이에요. 기초야, 이게 기초. 차기 2월 기말.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구입했으면 어느 쪽이야? 차변에. 구입했으면 차변에. 네, 차기 2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얘는 처분했을 때 여기 나타나. 처분했을 때. 처분, 즉 매각하면 배변에. 그리고 남은 거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럼 구입할 때 들어간 모든 재반, 구입재비용. 구입재비용 어떻게 한다? 더한다. 안 더하는 거 뭐 있다 그랬지? 그렇지. 탁탁 튀어나가야지. 단기 매매증권. 근데 이 구입재비용 언제 것까지냐 하면은 사용할 때까지, 사용 전까지 들어가는 거. 사용 시작할 때, 사용하기까지 들어갈 때, 하기까지, 할 때까지 말이 잘 안 된다. 사용할 때, 시작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재반비용은 여기다 다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운전비라든가,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당연히 더해줘야 되고, 알겠죠? 취득세, 등록세 당연히 더해줘.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 보유할 때 들어간 세금은 세금과 원가고, 취득 당시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더해줘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얘를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을 뭐라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생긴 이익이라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요. 그럼 그때 생긴 손실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어. 보유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으면은 어떤 것이 발생이 되냐면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해야 되겠지.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야, 수리비를. 이 수리비가 이런 경우가 있어. 하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라서 어떤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냐면 자본적 지출이라서 어떤 거냐면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가치가 증가를 해.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하는데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동차를 엔진을 바꿨어. 그럼 좀 더 오래 탈 거 아니야.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근데 엘리베이터를 놨어. 그럼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증축을 했어. 3층짜리 건물을 한 층 더 올렸어. 그럼 건물 가치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자산에다 더해주는 거야. 자본적 지출은. 건물이면 건물에다 더하고 차량음악은 차량음악에 더 더해주라는 얘기지. 근데 수익적 지출은 뭐냐면 얘는 원상 회복할 때 들어간 비용이야. 그리고 현상 유지할 때 들어간 비용들. 유리창이 깨졌어. 그럼 유리 갈아야 될 거 아니야. 집이 오래됐어. 그래서 페인트 칠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뭐로 처리하면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수선비로 처리하는 거야. 알았죠? 네. 수선비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자산에다 더하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를 해준다 이거죠. 알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이런 게 나와. 뭐가 나오면 자본적 지출을 즉 뭐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뭐로 처리했어 이거? 수선비로 비용으로 처리한 거야.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또는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겠어? 수익적 지출을 뭐 처리했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이런 시험 문제가 간혹가다 주어지지. 그럼 봐봐. 자산을 갖다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 많아졌지. 자산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으니까 자산이 과소 계산되고 비용이 과대된 거야. 그렇지? 그 비용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이익은 비용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이익은 같이 누구랑 같이 움직인다 그랬어? 자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 거야. 자산이 과소 계산되고 비용이 과대 계산됐으니까 비용이 많아졌으면 이익이 작아지는 거지. 이 말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수선비라고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비용이 그만큼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러면 자산 어떻게 됐어? 많아졌지. 비용인데 원래 비용인데 얘를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과소 계산되고 자산이 과대 계산된 거야. 그럼 비용이 작아졌으면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 과대되지. 그렇지?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본도 과대. 그러니까 이익과 자본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오래 가면 갈수록 유형자산에 뭐가 있어? 유형자산 뭐가 있어? 비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차량, 문방구,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 얘네들은 오래 쓰면 쓸수록 뭐가 돼? 가치가 떨어져. 가치가 떨어지면 뭐라 그래? 감가라고 그러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 계산해주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나온 비용이 뭐야? 감가상각비야. 알았죠?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주는 방법, 계산법,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계산법에는 뭐가 있냐면 정액법이 있어. 그리고 정률법이 있어.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이 있어요. 그리고 연수학계법이 있어요. 연수학계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 이 생산량 비례법은 작업시간을 가져오면 작업시간 비례법이야. 이런 비례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얘네들을 외워야 돼. 얘네 둘을. 이게 원래는 컴퓨터에서 저절로 나와. 근데 안 나올 때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외워야지. 못 외우면 안 되는데. 이건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내용연수분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야. 취득원가라면 뭐야? 내가 사온 가격. 근데 사온 가격인데 그 사서 사용하기 전까지 들어간 모든 재반비용을 다 더한 거지. 그리고 잔존가치는 다 쓰고 나서 팔면은 받을 수 있는 돈.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나 폐차시킬 거야. 그 버리는 게 아니라 폐차장 갖다 주면 돈을 줘. 그렇죠? 그런 잔존가치. 내용연수는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연수야. 그러니까 보통 얘는 법인세법에 나와 있어. 보통 자산들은 거의가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건물 20년 뭐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정률법은 어떻게 하면 얘는 취득원가에서 취득원가 사온 거라서 아까 얘기했죠. 거기다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야? 가치가 떨어진 걸 계산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야.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이게 다시 말하면 뭐야? 현재가치야. 현재가치.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이야. 거기다 곱하기 정률을 곱해준 거야. 이 정률도
정해져 있어. 내가 이걸 뭐 굳이 계산해서 구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서에 주어져. 알겠죠? 자, 이중체감법은 어떻게 하면 얘는 자, 일단은 그럼 요 두 가지를 먼저 한번 해봐요. 요 두 가지를 먼저 해봅시다. 요 두 가지를. 자, 봐봐. 예를 들어 비품을 내가 샀어. 이 두 가지만 한번 해보자고. 비품 취득원가야. 자, 취득원가 얼마냐면 100만원. 잔존가치. 잔존가치 빵이야, 빵. 내용연수 5년. 5년. 이제 정률이 보통 45%야, 이게. 45점 몇 프로인데 45%라 치자. 자, 계산하기 좋게 40%라 하자면 40%. 계산하기 좋게. 보통 5년짜리면 45.1%가 돼.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때 1차년도, 자,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1차년도 결산, 2차년도 결산, 3차년도에 걸쳐서 한번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떤 데로 써? 공식이 이렇잖아. 공식이 어떻게 돼 얘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내 취잔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그러면 내용수 몇 년분에? 5년분에 취득원가 얼마?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빵. 그럼 얼마 나와? 20만원. 얘는 두 번째 년도 5년분에 얼마? 100만원 마이너스 빵 20만원. 세 번째 내연수 5년분에 취득원가 얼마? 100만원 마이너스 빵. 그럼 얼마? 20만원. 금액이 어때? 그래서 정액법이야. 금액이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20만원씩 나오면 분계를 어떻게 해야 돼? 이 감가상각비 구하면 분계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야.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분계하는 거야. 이렇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20만원씩 분계를 해준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근데 정률법은 어떻게 하냐면 1차년도 취득원가 얼마야? 100만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없어. 처음이니까 안 했잖아. 감가상각 안 했잖아. 그러니까 100만원 마이너스 빵 곱하기 0.4. 그렇죠? 0.4. 해주기가 얼마 나왔어? 40만원 나왔어. 두 번째 취득원가 얼마 있어? 100만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 있죠. 40만원 있죠. 2차년도니까. 처음에 감가상각 누계. 그렇죠? 40만원. 빼주기가 얼마? 60만원이지? 60만원 곱하기 0.4 40%니까 얼마? 24만원. 세 번째 취득원가 얼마 있어? 100만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얼마? 24만원. 틀리는 거야. 왜? 누계잖아. 1차년도 2차년도 합치니까 얼마 됐어? 64만원이야. 그렇죠? 그럼 36만원 남았지? 거기다 곱하기 0.4 그럼 얼마? 14만 4천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때? 얘는 정률법은 율, 퍼센트가 똑같아. 그러니까 금액은 어떻게 점점 작아져. 알았어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우리가 무슨 법이 있다 그랬지? 제일 먼저 정액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거는 꼭 외워둬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다 그랬어? 정률법이 있다 그랬어. 정률법은 어떤 데 그랬어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뭐야?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냐면 이중체감법이 있는데, 이중체감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액법의 배법이야. 근데 조금 달라져. 얘는 어떻게 하냐면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를 빼 거기다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배니까 2를 하는 거야. 내용연수분의 1이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2를 해준 거라고. 그래서 이중체감법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연수학계법이 있죠. 연수학계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가지고 곱하기 연수합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연수합계법이야. 그 다음에 역순이야. 연수의 역순. 무슨 말이냐면 5년짜리다 그러면 5년이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연수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해주는 거야. 이게 연수합계야. 그러니까 연수합계가 15가 되지. 근데 역순이었으면 1차는데 5를 하고 2차는데 4, 3, 2, 1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렇게 감가상하는 방법이야.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해서 거기다 곱하기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알았죠? 작업시간 비례법은 생산량 대신에 작업시간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 작업시간 분의 당기 작업시간을 해주면 작업시간 비례법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건 잘 안 나와. 뭐가 많이 나오냐? 얘가 나와. 연수학계법이 많아. 각각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자 이거야. 자, 내용연수. 자, 취득원가가 얼마였다 했어? 취득원가 100만 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통을 키워서 500. 잔존가치 시험 문제니까 10%에서 50만 원. 50만 더 차이가 일반적으로 안 나와. 빵이야 거의. 근데 크게 나올 때도 있어 시험 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내용연수 5년. 정률 40%일 때. 자, 이제 아까는 그 칸수가 모자라가지고 정액법으로 해보고 정률법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야? 이중체감법으로 해보고 그리고 연수학계법으로 해봐라. 네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아니 나랑 같이 할 수 있겠어? 건방을 떨기 시작합니다. 요즘 능력이 되시나봐요. 자, 1차년도 봐. 내가 할 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봐. 여러 번 해봐야 돼 이거. 자, 내용수 면접분의 5년분에 무슨 200일이 왜 나와? 그거 봐. 큰일 날 뻔했네. 하루라서 큰일 날 뻔했네. 5년분에 취득원가 얼마? 500 마이너스 얼마? 50만 원. 그럼 얼마 나와? 뭘 계산해봐? 90만 원이지. 450 나오니까 5로 나누면 950. 그렇죠? 얘도 5분의 5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빼면은 450 나누기 5 하니까 5, 9, 45잖아. 그렇죠? 자, 내용서 5년분의 취득원가 500만 원 마이너스 얼마야? 50만 원. 그거 얼마 되는 거야? 90만 원. 분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두 개.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럼 이제 봐봐. 얘를 봐. 비품이 원래는 비품이 얼마 있어? 500만 원 있는 거지. 네. 그런데 감가상각 두 개기 1차는데 얼마 있어? 90만 원. 2차는데 얼마야? 90만 원. 3차는데 얼마야? 90만 원. 다 더하고 얼마 됐어? 270만 원이 감가상각 두 개기에 쌓이는 거지. 3차는 다 지나면. 그러니까 1차는도 여기다 더하고 여기다 또 더하고 90, 180, 270 이런 식으로 점점 해가 늘어날수록 감가상각 두 개는 늘어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차대별로 표시하면 이렇게 하지만 일렬을 표시할 때 이렇게 쓰지. 비품 5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감가상각 두 개에 270만 원. 그래서 얘를 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23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있는 거지. 500만 원짜리를 270만 원 썼다. 현재 가치 장부가액이 230만 원짜리다 라니까. 알았죠? 그런데 얘가 번호는 212번이야. 그럼 얘는 몇 번이 된다 그랬어? 210. 그렇지. 플러스 1. 대손 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플러스 1이다 그랬어.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정률법 갑니다. 두 번째 정률법. 1차전도 500만원 마이너스 부가점화 얼마 있어? 빵. 거기서 곱하기 0.4. 그럼 얼마? 200만원. 그렇죠? 두 번째는 얼마 있어? 500만원 마이너스 얼마야? 200만원. 그럼 얼마 돼? 300만원. 곱하기 0.4. 그럼 120만원. 3차전도는 얼마 있어? 500만원 마이너스 얼마야? 320만원. 320만원. 그렇죠? 그러니까 180만원 곱하기 0.4. 그러면 72만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이중체감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중체감법은 첫 번째 연도로 500만원 마이너스 빵 곱하기 5분의 2. 내용수분의 2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 되는 거야? 200만원. 두 번째는 얼마 했어? 500만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야? 200만원. 그러면 얼마야? 300이지? 곱하기 5분의 2. 그럼 얼마야? 12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 마이너스 얼마야? 320만원. 그럼 180만원이잖아. 곱하기 5분의 2. 그럼 얼마야? 72만원. 맞죠? 72만원. 의심병들이 있어서 확인하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은 어떻게 한다랬어? 취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렇죠? 취도원가 얼마 있어? 500 마이너스 얼마야? 50. 그럼 450이잖아. 곱하기 15분의 5. 얘는 똑같아. 500 마이너스 얼마? 50 곱하기 15분의 4. 500 마이너스 50 곱하기 15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감가상각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 그래. 이거는 얼마 나와? 100만원 나오나? 이거 첫 번째 100만원 나오나 본데? 어쨌든 계산해봐요. 그래서 300. 150 나오는 거야? 150. 첫 번째는 150 나올 거야. 자, 어쨌든 주마해봐봐. 자, 그게 했어. 그럼 주마해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자, 이제 봐봐요. 얘는 정률법일 때, 얘는 정액법일 때야, 지금. 정액법일 때. 얘가 정률법일 때야. 자, 이중체감법까지만 하겠어. 자, 비품이 얼마 있냐면 500만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부 다 더한 거잖아. 얘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얼마야? 392만원 이렇게 될 거네. 그렇죠? 이중체감법은 어떻게 하면, 이중체감법일 때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비품이 얼마 있어? 500주 샀어.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면 얘 더해줘야지. 지금 뭐야? 이중체감법하고 정률법하고 같이 나왔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92만원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이게 원래는 정률법하고 이게 정액법하고 이해하고 같은 게 아니라 얘는 0.4가 아니라 0.451이야.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나죠. 어쨌든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처분을 했어. 자, 유형자산을 처분했다고.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근데 얼마를 받았냐 이거지. 얼마를 받았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았냐 하면은 200만 원을 받았다 치자. 200만 원. 자, 처분해서 이제 얼마에 팔았냐면 200만 원을 팔았어. 200만 원. 그리고 월말에 받기로 했어. 월말에 받는다. 그러니까 뭐야 얘는? 미수금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럼 이제 팔았으니까 얘가 어느 쪽 가?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 그러니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270만 원. 대배 비품이 나가는 거야. 얼마 나가? 500만 원. 됐냐? 그럼 여기 뭐가 나와?
미수 아니지. 돈 받는 거. 외상 미수 얼마? 200. 돈도 안 받고 손실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 발생했어? 30만 원 발생했다라는 걸 차대변으로 맞춰준 거예요. 근데 얘는 봐봐요. 얘는 이렇게 팔았어. 이렇게 팔았어. 그럼 차라리 감가상각 두 개가 얼마? 392만 원. 대변에 비품 나갔어. 얼마 나갔어? 500 나갔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미수금. 얼마 받았어? 200만 원. 그러니까 대변에 얼마 생겼어? 92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긴 거지. 유형자산 처분이익. 네? 얘도 똑같아. 문제 똑같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팔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유형자산의 교환은 동종자산의 교환과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으로. 동종이 뭐야? 동종. 같은 거. 이종.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차를 차로 바꾸는 거. 기계장치를 기계로 바꾸는 거. 이게 동종자산의 교환이죠. 근데 자동차하고 기계하고 바꿨어. 그러면 이종자산이야. 기계하고 건물하고 바꿨어. 그럼 이종자산이 되는 거야. 알았죠? 얘는 근데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취득원가 결정을 해줘야 돼. 취득원가를 어떤 거로 처리할 것이냐 하면은 얘는 취득원가는 제공하는 자산에 제공하는 자산이야. 자산의 동종자산은 장부가이고 얘는 공정가치로 해주는 거야. 공정가치로 처리를 한다. 자, 봐봐요. 자동차를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0만원 감가상각 누계 300만원을 A 기계장치 이렇게 하자면 B 기계장치와 교환했어. 알았어요? 근데 B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700만원짜리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A와 B를 교환을 한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동종자산의 교환이에요. 이게 동종자산 교환이에요. 이게 동종자산 교환. 자, 그러면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갔어? 기계장치가 들어왔어. 그렇죠? 그럼 뭐가 나갔어? 기계장치가 나갔어. 내게 누구 거야? A를 갖다가 B로 바꾼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내게 A 거야. 그렇죠? A를 갖다가 A의 취득원가가 얼마짜리야? 1000만원짜리야.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야? 기계장치 나왔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버려야지. 얼마? 300만원. 알았어? 그럼 나머지 차이가 얼마야? 700. 그걸 갖다가 B의 기계장치를 700만원으로 쳐주는 거야. 내가 사왔을 때.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요게 함정이야.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제공하는 자산이 A잖아. A의 취득원가 장부가액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B에 얼마짜리라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 갔나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종자산이야. 이종자산 잘 안 나오는데 이종자산이야. 자, 내가 기계장치를 얼마야? 1000만원이야. 취득원까지. 그렇죠? 취득원가 1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그랬어? 300.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기계자치 얘를 갖다가 뭐로 교환했냐면 차량 문방구하고 바꿨어. 와 교환했어. 근데 이 차량 문방구의 취득원가가 어쩌고 저쩌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쩌고 저쩌고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볼 필요가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금액은 여기 얼마가 있어. 문제가 나와. 왜? 꽃이니까. 근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그럼 이제 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뭐냐면 내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공정가치가. 얘가 시가가 현재 8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가 들어왔어? 자, 뭐가 들어왔어? 차량 문방구가 들어왔어. 뭐가 나갔어? 기계장치가 나갔어. 기계장치 얼마짜리 나갔어? 1000만 원짜리가 나갔어.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없어져야 돼? 300이 없어져야 돼. 근데 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얼마래? 800. 그러면 차량 문방구 얼마나 해주는 거야? 800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이익 생겼어? 1000만 원. 아, 저 100만 원이. 1000만 원 빼니까 100만 원 남았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긴 거야.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이종자산의 교환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다. 얘는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다. 라는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